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전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사의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이번 사태가 조기 진화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통일교와 연관된 정치권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파장이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짚어봅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전재수 전 장관이 오전에 사의 표명하고 대통령실 바로 점심에 사의 수용하겠다 예고한 뒤에 저녁에 바로 면직안 제거했습니다. 네.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괜히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겠느냐. 전재수 전 장관도 사실상 굳이 장관직에 연연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혹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쌓였을 때 또 장관직에 머물러 있으면 장관직에 머물러 있던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끔하게 장관직을 내려놓고 정부의 부담 없이 한 점 오급 없이 혐의를 털어내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 같아요. 그러면 대통령실도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의지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사를 통해서 털고 돌아와라 라는 입장이라서 저는 사실 이 통일교 문제에 있어서는 권선동 의원, 김건희 씨, 건진법사 여기서 시작돼서 윤영호 씨가 결국에는 여야 모든 정치인들에게 오랫동안 로비를 했던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지금 정치권에 혼란이 온 거예요. 민주당에 혼란이 온 것은 사실 이제 거론되는 사람들이 워낙 거물급이라서 그렇지 전체를 보면 이 정치권 전체가 지금 이제 통일교의 로비에 이렇게 계속해서 놀아났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전재수 장관에 대한 부분들은 수사로 밝혀지면 될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정치권이 통일교에 얼마만큼 깊숙이 서로 교류가 있었냐 이 부분을 저희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전 장관도 고민을 했던 지점인 것 같은데 왜 당당한데 사퇴를 하느냐 이런 물음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역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빠르게 수용한 거 보고 꼬리 자르기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저는 뭐 피인사권자가 인사권자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거취를 본인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옳은 처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재수 전 장관이 본인의 거취를 그러니까 사퇴를 결정한 것은 뭐 다른 비판적인 시각도 있겠지만 전 나름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의를 바로 수의한 것은 그만큼 지금 정권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재수 전 장관과 거의 같은 수준의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미 구속 기소가 돼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본다면 구체적인 정황 증거에 대한 진술만 놓고 보면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진술이 더 구체적입니다. 돈 줬고 이런 거 받아도 되나? 하니까 복돈이니까 받아도 됩니다라고 하니까 받아갔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 상태로 재판하고 지금 장관이자 삼선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잖아요. 이런 면이 아주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바로 수리하고 그러면 수사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한 건데 후에 얘기하겠지만 결국엔 이건 독립된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번질 겁니다. 예, 앞서 서 소장님께서는 네. 직을 내려놓든 안 내려놓든 야권의 공세는 계속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그 야권에서 공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왜 굳이 혐의 의혹에서 떳떳하다면 직을 내려놓느냐, 직을 유지하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거든요. 아니 입장을 바꿔놓고 현 정부 이 국민의힘 정부에서 장관이 이런 어떤 의혹에 휩싸였으면 그 자리 지키는 게 맞아요,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려놓는 게 맞잖아요. 정광재 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계속해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장관이 국무회의를 하고 예, 맞습니다. 앞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마무리해 주시죠. 네네. 뭐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뭐가 있어서 내려놓은 거 아니냐. 이건 너무나 억지스러운 주장 같고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회사에서도 불민스러운 일이라든지 의혹을 밝혀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그 직을 내려놓고 밝히고 돌아가는 게 순서잖아요. 예. 순서를 지킨 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치적 공세가 과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파장에 대한
좀 우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진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한편 국민의힘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 경험을 보더라도 예. 뭐 장관직 사표를 했으니까 인정한 것 아니냐. 아, 제가 사표를 했을 때도 그런 공격이 많았지만은 그때도 결국 예. 무혐의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박지원이 살듯이 예. 전재수 의원도 반드시 살아서 돌아온다고 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재수 의원의 결백을 믿기 때문에 예. 빨리 수사에 협력해서 혐의가 없음이 밝혀지면은 오히려 부산시장 선거에 플러스가 된다. 아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당하다면 왜 사표를 냈겠는가? 그런 자신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됩니다.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언론에 공개가 된 만큼 대통령과 경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이번 주 내로 압수수색 진행해야 합니다. 네, 일단 박지원 의원은 결백함을 밝히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재수 전 장관이 여권의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장을 넘어서 부울경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전재수 의원이 부산에서 내리 3선했죠. 그리고 부산 전체 지역구 가운데 민주당 소속 의원은 한 명밖에 없는데 전재수 의원밖에 없어서 사실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저는 이번 사태로 가장 부각된 건 부울경에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내로남불이라는 잣대가 다시 한번 부각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이런 논란에 휩쓸렸을 때는 바로 수사해서 구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8월에 같은 시기에 진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언론에서 이렇게 화제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이첩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정권을 쥔 민주당이 본인들이 권력 있을 때는 본인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거 덮을 수 있을 때는 덮겠다라는 어떤 이중 잣대를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단 부울경에만 미칠 영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전재수 장관이 워낙 유력한 부산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그러면 야권에 어떤 대항마가 나올 수 있겠는가? 여기로 가면은 이제 조국 전 지금 대표죠. 조국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본인들의 뇌피셜을 좀 돌릴 수는 있겠죠. 이 민주당의 이런 악재가 불거졌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부산시장으로 야권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제 국민의힘은 자꾸 이 민주당이 마치 수사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어가 틀렸어요. 특검은 독립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옛날에 했던 방식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게 사법권을 썼나 봅니다. 검찰을 어떤 야당 정치인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썼나 보는지 모르지만 민주당은 그렇지 않죠. 이건 특검의 판단인 부분이고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특검이 직무태만 한 부분은 지적할 수 있으나 사실상 이 부분이 권선동 의원에 대해서는 즉시로 수사해서 구속했다. 권선동 의원은요 사실상 그 건진법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랑 전체적인 윤석열 정권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한학자 총재에게 절도 하고 돈도 받고 했던 것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던 부분이라서 그건 수사가 불가피했고 김건희 특검이었기 때문에 김건희 씨와 연관이 된 부분들을 수사했으니까 당연히 수사 구속하죠. 네.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윤영호 씨 입에서 나왔고 김건희 씨하고 연관이 있다면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했을 텐데 이거는 김건희 특검법상 연관이 없으니까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첩을 해야 되는데 이첩이 늦었다. 이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직무를 태만히 한 건 있으나
이건 특검의 판단이지 민주당의 판단입니까? 부산시장 그 후보군 대진표는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럼 사실상 전재수 전 장관이 전재수 전 장관의 이번 굉장히 의혹 자체가 공경에 처하긴 했으나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사실 이게 어떤 큰 어떤 파고를 넘고 나면요, 그거를 어떤 추진 동력으로 삼아서 더 도약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 선거에서 전재수 전 장관은 저는 그 출마를 접거나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게 계속해서 쭉 이어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신속히 수사를 통해서 혐의를 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좀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소장님, 특검은 독립수사기관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야권 쪽에선 사실 정부 여당과 특검을 이제 하나의 축으로 놓고 그 구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번 사태가 앞으로 그 정부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가 전혀 틀리죠.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는 검찰을 본인들의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썼어요. 그래서 김건희 씨는 보호하고 무혐의 내리고 이런 건 우리가 실상을 봤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히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는 검찰을 그렇게 활용하지 않고 특검을 세웠어요. 특검이라는 것은 정치의 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특검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민주당 주도였기 때문에 민주당 특검이다. 대상 자체가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해충돌 때문에 빠진 거예요. 특검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억지를 쓰지? 라는 부분에서는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으나 사실관계는 전혀 다르다. 그런 말씀드려요. 네,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특검의 행태만 놓고 보면 누구보다 민주당 편에서 민주당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수사했다는 거 그런 그 국민적 의구심 당연히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단적인 것이 전재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소속 의원에게도 이런 식의 로비가 이루어졌는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에 관해서 나중에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오니까 부랴부랴 사건을 이첩하는 이런 걸 보면서 특검이 그러면 정말로 정치적 편향성 없이 진행됐구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독립된 의사결정 끝에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집권 초기입니다. 민주당이 입법권 독점하고 있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나 그 국수본에서 수사한다고 하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특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취지를 민주당이 인식하고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나 적극적으로 특검 발족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특검해서 이런 정치권 전반에 있는 통일교 게이트 발본색원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검은 돈 받았던 사람들 정계 은퇴시켜야죠. 이런 공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민주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해주면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그 통일교 교내 상황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한 목소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통일교가 2017년 그 여야 정치인 최소 130여 명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신도수보다는 이 막강한 경제력이 그 배경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신도수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정보는 부재예요. 문선명의 후계자였던 막내 아들 문형진이 2011년에 공식적인 통계를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19,000명. 그런데 뭐 신도보다는 돈이 많은 구조고 네. 특검에서는 숫자를 크게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주요한 통일교 행사나 시위에 동원된 인원들을 보게 되면 한 수천 명 정도로 판단이 되죠. 아, 신도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네요. 사람보다는 돈이 많은 구조입니다. 관련된 목소리도 들어봤습니다만 여야 정치인 최소 130여 명이 접촉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거 정치권으로 조금 더 확산될까요?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통일교는 정상적인 종교단체라고 보기 힘들고 차라리 기업 비즈니스 종교단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아까 전문가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통일교는 신도수보다 자본력이 굉장히 크죠. 뭐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뭐 제조업, 그다음에 학교법인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말하자면 물류산업까지도 더 손을 대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사실상 이게 종교단체가 왜 이렇게 기업을 운영을 많이 하지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저는 그런 자금력을 토대로 해서 윤영호라는 통일교회 본부장이 대외협력 담당을 했던 것 같아요. 로비스트죠. 근데 정상적인 종교가 정치권에 로비하는 종교 보셨어요? 우리가 통상 기독교, 불교가 로비합니까? 로비하진 않잖아요. 예. 의견을 개진하지. 근데 통일교는 사실상 종교의 어떤 그 형태를 갖추고 기업의 어떤 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아무래도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웠을 거예요. 종교의 형태를 입었으니까 함부로 하기도 그렇고 지역에서 종교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신도를 또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그 통일교라는 존재 이런 유사 형태의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맞물렸을 때는 이런 사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좀 관리할 수 있는 법안 자체도 이 여야를 막론하고 좀 수기해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과 관련된 측면도 있지만 이게 또 종교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측면에서 여야 정치인 뭐 130여 명 접촉을 했다고 해도 모두 다 그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의문이거든요. 그렇죠. 더군다나 통일교가 언론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권력과의 어떤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접촉한 모든 정치인이 수사 대상이 되거나 술의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더군다나 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 통일교가 실제로 신도수는 문영진 그 총재가 얘기했었을 때 2주에 한 번 정기적으로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19,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2011년에 나왔던 얘기고 지난번에 국민의힘의 그 당원 명부와 비교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120만 명의 신도를 갖고 왔다 그래요. 그건 그동안 통일교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그 교회에 가서 뭐 교적을 올리거나 친구가 대신 이름을 올렸거나 이랬던 사람인 것 같은데 실제로 교세에 비해서 갖고 있는 그 경제력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치권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그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끊임없이 어떤 로비를 해왔었던 게 아닌가. 그 단면을 지금 확인한 것인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계기로 해갖고 반드시 단절할 수 있는 어떤 특검이든 수사가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예. 윤 전 본부장 오늘 또 권성동 의원 재판 증언대에 서기도 하는데 추가 폭로 예고했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일각에선 히든카드 숨겨둔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카드를 꺼낼까요? 히든카드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상 본인이 얘기한 게 전체인 것 같고 판을 흔들려는 의도는 조금 있었던 것 같으나 네. 사실 검찰 구형이 4년 정도 나왔고 본인이 4년 정도의 구형이라면 여러 가지를 진술을 뭐 협조를 했겠죠. 특검에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가 돼서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구형량이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폭로를 해서 또 추가 기소가 돼서 또 추가로 재판을 받고 또 추가로 수사를 받는 게 본인의 득이 되겠냐 측면에서는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미 언론에서 보도도 됐고 사실 본인이 의도한 정도의 그 효과는 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벌써 민주당의 혼란을 초래해서 나름대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감을 본인은 얻었잖아요. 저는 그런 의도가 있어서 사실 추가 증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경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는데 어제는 그 윤영호 전 본부장 서울구치소 가서 접견 조사를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공소시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좀 내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재수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8년부터 19년 사이에 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돈을 줬다. 그러면은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이 공소시효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특검에서는 이게 뇌물로 수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 문제 없다라고 하지만 빨리 하루라도 빨리 이거 수사해갖고 어떤 식으로든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서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 윤영호 본부장이 효과를 본 것 같다. 자기가 얘기한 것에. 저도 그 효과 봤다고 생각해요. 일단 검찰 구형이 4년 나왔는데
이거 이제 2심, 3심 가서 결국에는 집행유예까지 낮아질 수도 있다고 법조계에서 전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엄정 수사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통일교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해산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 특검에서 구형량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도 본인이 갖고 있는 히든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충분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더 얘기한다고 해서 사회적인 파급력이 지금은 더 커질 것 같지 않다라는 전략적인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예. 그분들이 대응하는 거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애밀한 정보 추가로 폭로할 가능성은 전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자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겁박을 해서 윤영호 전 본부장이 진술을 안 했다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은 통일교에서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참어머니를 감옥 보낸 사람입니다. 가장 통일교의 신도들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일교를 위해서 뭘 하려고 그 진술을 거부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예. 오늘 오후에 또 권성동 의원 재판은 증언대에 또 서니까 거기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